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 할매 김용숙의 시시콜콜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돈 안 쓰고 승무원 고, 돈 안 쓰고 승무원 고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말하기입니다. 우리 예승이들이 실무 면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승무원들에게 말하기가 중요한 것은 우선 말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업이죠. 많은 승객들과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말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승이들에게 말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승무원이 되면 방송을 해야 됩니다. 기내 방송.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기는 굉장히 우리 승무원을 지망하는 예승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언어, 제2외국어 반드시, 제3외국어, 제2외국어 반드시 하면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언어는 사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저는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소통을 통해서 인간 문화를 만들고, 인류의 문화라 그래야 되겠죠? 인류의 문화를 만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게끔, 혼자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명의 발달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AI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흥하기도 하고 말로 망하기도 하죠. 우리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죠. 우리 그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이 자산인 사람들이죠. MC나 그런 사람들. 또한 말은 갈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화합을 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SNS를 살아가는 현 시대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은 출세의 도구이면서 또 망하는, 폭망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 말은 잘 쓰면 좋은데 정말 상대방을 속이는, 이렇게 뭐든지 의미 있으면 양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쓰이기도 하고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소중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사실 저도 좀 많이 부럽습니다. 그 말재간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탐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재주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물론 재주죠. 근데 저는 재주만 가지고 되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은 생각의 표현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생각과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의식으로 말 실수를 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무의식으로 한 말이 실수가 됐다?
저는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재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재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잠시 보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하려면 어떠한 좀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뭘 준비해 둬야 할까? 평상시에. 우선 말 잘하기의 시작은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딱 응시하고 정시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음으로써 그 말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의도도 파악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을 잘 응시하고 잘 들어주는 건 그 예의 아니겠습니까? 남이 상대방이 앉아서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뭐 휴대폰을 주물럭거린다든지 거기에 그냥 눈을 받고 있는다든지 이거 저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대방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들어야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얻어낼 것인지,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인지, 어떠한 다음에 저 사람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인지,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토론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상대방의 말을 똑부러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청을 하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뭐지?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네? 내가 모르는 단어를 쓰네? 이거 뭐지? 얼른 찾아보고. 요새 인터넷 뭐 손에 쥐고 있어서 백과사전 옆에 놓고 늘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능력이 생기냐면은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인지 능력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기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그 사고를 활용하고 잘 응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인지 능력과 관찰력은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많이 쌓이게 되냐? 상식이 쌓이죠. 왜 책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책이 밥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이러한 명언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어야 언제든지 꺼내서 쓰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책을 무지 안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젊어서는 그 아쉬운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다 늙어서 이제서야 학습 욕구가 마구마구 올라와서 그냥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보고 뒤늦게라도 그런 생각이 조금 생겼다는 게 저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유튜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용기를 내게 된 것도 그나마 쥐꼬리만한 그 상식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구나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 이건 학교에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상식이라는 거는 지식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 지식 그게 저는 참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배워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행동에서 얻어지는 이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내 거기 때문에 내 말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그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인터뷰라도 요청을 하면 자기 생각을 얼른 돌려서 말하지 못하고 어머 좋아요, 이뻐요, 맛있어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형용사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말은 상식에 기반해서 문장으로 말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으로 말하기. 그럼 문장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쓰기 훈련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쓰기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쓰기 연습 좋은 도구가 있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라는. 거기다가 글을 써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글을 신경 써서 쓰고 다듬어야 되고 내 말을 조리 있게 뭉뚱그려서 일목요연하게 쓰기 위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자꾸 쓰다 보면 그게 말하는 기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경청해라.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경청해라. 두 번째, 관찰력과 인지 능력을 키워라.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왜? 뭐지? 이게 철학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문을 가져라. 상대방의 말에.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라.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상식을 좀 쌓아라. 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것만 찍어다가 뭐 사진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만 먹고 쇼핑하는 것보다도 이 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을까?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상식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좀 해봐라. 글쓰기를 통해서 말도 글쓰기 하듯이 하는 좀 습관을 가져라. 단어로 말하지 말아라. 형용사만 사용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로 첨가하고 싶은 거. 요즘 젊은 여성들 왜 혀 짧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공주병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오빠 어저께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지금 뭐해? 나 보고 싶지 않아? 이거 흉내도 저는 못 내요. 저는 그냥 DNA가 남성적인 게 많아서. 저는 왜 어른이, 성인이 아이들 말씨를 쓰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퇴보 아닌가요? 이게 남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말씨일까요? 관심을 끌기 위한 말씨일까요? 딴 사람들은 듣기 좋을지 모르는데 저 개인 취향으로는 별로 듣기 좋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덧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마시고 끄덕거리실 분만 끄덕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을 잘하려면 이런 것들이 조금 평상시에 생활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법이 있느냐? 저는 가족 회의를 좀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는 국어 교육을 하면서 말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문법만 가르쳤습니다. 문법 시험 보면 다 척척척 시험에 맞습니다. 영어도 영문법은 잘 가르쳤는데 영어 말하는 법을 안 가르쳐서 회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영어를 십수년씩 배우고 20년씩 배워도 말하기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법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왕 흘러간 시간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예승이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더라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족회의를 좀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족회의는 말하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 벽이 쌓일 대로 쌓여서 끝간데 없이 쌓여가는 가족 간의 그 벽을 허무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이 됐건 일주일에 한 번이 됐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요즘 어려운 게 뭐야? 공부하는 거 힘들지? 그냥 쉬어서 가. 요새 특히 힘든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그리고 공부 너무 하기 힘들 때는 좀 쉬어. 너무 공부만 그렇게 그냥 해서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그래도 돼? 그럼 사람이 살고 봐야지 공부가 먼저는 아니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대화의 문을 열 것입니다. 열지 말라 해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고민을 갖고 와서 엄마 부모들에게 상담할 것입니다. 근데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라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피하기 바쁘고 엄마 아버지는 아이들 따라다니기 바쁘고 이렇게 해서 꼬리를 물고 맴맴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단절된 것이지요. 아이들은 부모가 보면 잔소리할까봐 두려워서 숨기 바쁩니다. 언제 말하기를 배웁니까? 언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애들이 뭐라고 이렇게 제가 어느 중고등학교에 이제 진로 문제를 강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강의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의 질문만 받고 질문에만 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제가 연기자였고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연기자와 승무원 되는 방법 그거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내가 아는 법이 내에서 답하겠다. 저는 아이들이 눈이 말똥말똥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래도 연기자나 승무원은 그래도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관심이 있는 직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다 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세상 다 포기했어요. 질문하는 애가 없어요. 근데 한 아이가 질문해서 선생님 승무원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딱 이 질문 한 가지 받고 왔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강남에 그래도 좋은 학교입니다. 강남에 있는 좋은 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무 목적도 없고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을 접하면서 저는 큰일 났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엄청난 큰 고민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동기도 저의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저로 하여금 유튜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얘기도 좀 들어주고 엄마들의 희망사항도 자녀들에게 좀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돼서 스트레스가 없고 얘네들이 어떤 목적의식이 생겨야 공부를 잘하지. 막 아이들을 돼지우리에 몰아넣듯이 몰아넣어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한들 억지로 어느 정도 성적은 내겠지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을 하겠습니까? 누구랑 소통해 본 적이 없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돈 안 쓰고 승무원 고라는 이 주제를 말하면서 이 대화, 말하기, 듣기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무원 되고자 하는 예승이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실무 면접에 가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어떤 대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승무원 할매 잔소리 무지무지 길었군요. 고맙습니다.